오신 와중에 저희 정의당의 상기 창릉 신도시 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 취재에 우리 어른 여러분들께 먼저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견 순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의당을 대표해서 이번에 간담회 참석한 참석자 소개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창릉 신도시 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 간단한 경과와 배경 설명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회견문 전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견문 발표 이후에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자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일산 이쪽 순서 그냥 이쪽 순서대로만 해드릴게요. 네, 정의당 고양시 시의원 장상화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의당 고양시 일산병 위원장 일산청 위원장 이홍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산 병 위원장이면서 이번에 고양병 위원장이면서 이번에 그 창릉 신도시 대책 일산 위원장이신 박수택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고양을 정의당 위원장이시면서 전 국회의원이신 박원석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 고양시 삼선 시의원이고 이번에 정의당 창릉 신도시 덕양 대책위원장이신 김혜련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 시의원 박한기 의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의원 박소정 시의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양시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정의당 3기 창릉 신도시 대책위 출범과 관련한 대책위 구성에 대한 경과 배경 설명을 해주실 김혜련 의원님 소개하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정의당 고양가 위원장 맡고 있고 이번에 창릉 신도시 덕양구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혜련입니다. 그 5월 창릉 신도시 발표 이후 정의당은 계속 4개 지역 위원장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많은 논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병의 박수택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의견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과 박수택 위원장님과 이용우 위원장님께서는 집회의 당의 자격까지는 아니지만 참석해서 시민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덕양 지역 대책위원과 위원회와 일산 지역 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릉 신도시에 관련해서 지역별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정의당의 그 당론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봉합하거나 묵살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정의당의 뜻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대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다. 그것이 지역위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덕양지역위원회, 일산지역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지만 정의당의 오늘 발표된 그 입장의 원칙 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활동들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문 발표에는 이번 창릉 신도시 일산 대책위원장 박수택 위원장과 고양을 정의당 위원장 박원석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창릉 신도시 대책위원회 출범과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파주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신도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 같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엄중하게 지키하며 고양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창릉 신도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우선 지난달 발표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신도시 방식의 주택 공급 대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신도시 조성이 또 다른 투기를 불러왔던 판교, 위례, 신도시 등의 전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와 자연녹지 훼손이 가져올 고향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부터 진행된 고양시의 삼송지구, 향동, 덕은, 원흥지구 택지 예반은 모두 그린벨트 해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지역은 애초의 목적을 상실한 채 개발 예정 부지로 전락했다.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창릉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사실상 고양시의 그린벨트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악화 또한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고양시의 도시 용량을 크게 초과하게 될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난개발과 교통난, 또 베드타운화 등 향후 심각한 도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될 이후 자족도시 고양은 수건 과제였다. 일산 신도시 이후 택지 개발을 할 때마다 당국은 자족도시 기능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하겠다 약속을 되풀이 했지만 이제까지 고양시에는 시민이 체감할 만한 그 어떤 자족 기반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넷째,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그 어떤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고양시와 이재준 시장의 일방적 비민주적 시정 운영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상의 근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표된 창릉 신도시가 주민 갈등만을 주장하는 최악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자연 녹지를 고층 아파트 숲으로 두는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창릉천의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개발이 되도록 38,000호 공급 목표를 대폭 축소한 저밀도 친환경 신도시로 목표와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친환경 신도시가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공급과 인프라 조성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 광역교통망, 특히 철도 인프라 확충으로부터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고양시, 파주시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철도교통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과 확충 계획이 따라야 한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접경지역, 수도권 가미 억제 지역,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등의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있어서 비용 대비 편의값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고양시는 여론의 반발만을 의식한 급조된 미공책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낙후한 도시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가 함께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창릉 신도시 공급 시점보다 먼저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의 과정을 보면 아파트가 먼저 입주하고 교통망이 몇 년 후에 완성되면서 주민들은 최악의 교통난에 시달리는 것이 반복되었다. 정부와 고양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주 예정자의 광역교통대책 부담금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대도시 팽창 억제와 환경보존이라는 국토이용 정책 목표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해온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책이 따라야 한다. 1971년 그린벨트 정책이 시작된 이후 역대 모든 정부는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을 방치해왔다. 규제만 있을 뿐 관리도 없고 합당한 보상도 없는 개발 독재식 그린벨트 정책을 고수해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고양시에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공공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예산을 증액하고 노후 아파트 공공 리모델링 등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정의당은 고양시장과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하루라도 빨리 신도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만나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7일 창릉 신도시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양시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고양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특히 집권 여당의 시장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지난 일요일로 신도시 무효를 촉구하는 5번째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2000년 일산 러브호텔 반대 집회와 2008년 경전철 반대 집회 이후 10년 만에 열리고 있는 시민 행동을 고양시장과 민주당은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께서 정의당의 신도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찬성 반대로 선을 그을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며 찬반 어느 한쪽에서는 쉬운 선택을 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모든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갈등은 정치의 영역에서 조정되고 해소돼야 하며 정의당은 그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고양신문 남 기자님. 네. 일단 지금까지 논의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담긴 좀 입장문인 것 같아서 좀 되게 고심을 많이 하신 입장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궁금한 점은 앞에 첫 번째로 언급하셨던 어쨌든 신도시의 개발 목적이 일단 국토부나 정부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투기 확장과 국가 감정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공급되는 주택들이 이제 상품이나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는 곳이 되기 위한 그러한 것들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의당의 의견이나 입장 같은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대책위가 이제 출범을 하면은 이후에 대책위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지 두 가지가. 우선 첫 번째 사안에서는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왔던 논란입니다. 작년에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정부의 대책이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정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뒤늦게나마 강력한 투기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미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과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사실은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비단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편으로는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 주택 공급 대책이라는 게 이번에 이 3기 신도시 대책처럼 서울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런 대책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편류 신도시도 그랬고 미래 신도시도 그랬고 이런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투기 억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투기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는 이런 대책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신도시와 같은 이 도시 하나를 싹 밀고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광역개발 방식의 신도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유효부지들이 많고 또 이 수도권에 여러 가지 짜투리 단계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대규모 개발이 아닌 중소규모의 개발을 통해서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주택 공급을 하면서 대부분 이게 이제 분양 아파트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분양 아파트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투기가 더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임대주택 비율이 여기 포함이 돼야 되고 바라건대 정의당이 갖고 있는 원칙이나 정책적 입장에서 바라건대 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분양주택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그런 어떤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그런 세부 공급 비율이나 이런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주시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대책 마련이나 대책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파주시, 고양시 그리고 각 정당이 머리를 만들고 좀 깊이 있게 지금 이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갈등이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사항을 담아 안아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그리고 각 정당이 참여하는 이 제3기 신도시 대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드리고 이 협의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께 면담을 요청드리고 면담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량구 대책위원장 김혜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산과 도량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도량구와 같은 경우는 수용 예정 지역에 각 지역별로 주민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수용 지역이 아니라도 인접한 지역의 대책위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 주민들의 대책위원회를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도량구 지역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되는 밝히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리지 않고 다 찾아뵙고 모든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산병정위원장 박수드립니다. 저희 병정지역위원회에서는 지금 일산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제대로 당국에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고 해서 시민들이 매우 격앙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고양시는 주민들의 특히 일산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일산 지역 시민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계속 청취를 하겠습니다. 모인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 대제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당국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제까지 특히나 일산 지역이 이렇게 낙후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난 한 20년의 신도시 정책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경위를 한번 돌아보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이 이렇다 할 자족 기능도 없고 그야말로 베드타운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1995년에 일산 신도시가 완공되었을 당시의 인구 규모하고 지금의 인구 규모 이것이 매우 큰 팽창이 있었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위에 크고 작은 소위 기생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한 시장이 전임 시장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일산에 왜 많은 다른 시민들이 들어와서 더 많이 사는 것이 왜 나쁜가? 이런 말을 해가면서 주변에 탄현이라든가 중산 또 풍동 여러 곳으로 도시를 계속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난 16년 가깝게는 한 20년 가까이 이 고양 지역의 지방자치를 책임졌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계열의 시장들 그리고 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양당 출신의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이제까지 지난 20여 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또 살기 좋은 자족도시 고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이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지난 20년의 역사를 한번 반추해 주시고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창문 신도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주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먼저 손드신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투데이 시기자님. 경인투데이에서 신용문인데요. 우선 정의당의 원내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수동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상계 신도시 발전 지금 한 달이 됐죠. 위에서 정의당의 어떤 역할이 있었나요? 수수의 어떤 그런 목소리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준 시장이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불통의 그런 인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상계 신도시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을 이재준 시장한테 직접 전달한 적이 있어요? 없죠. 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론적인 얘기보다도 정의당의 의회에서 그래도 뭔가 강성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 나름대로 소수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어떤 뭐가 없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상계 신도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정의당에서 공개적으로 시장한테 성명사항 발표한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너무 시정은 늦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뭡니까? 대책이 뭐예요? 언론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기자들이 모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정의당 나름대로 소수의 목소리지만은 고양시 의회 집행부에 경고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네, 말씀 다 마치십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 이제 전국에서는 보시 정의당 상계 신도시 대책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약간 이제 의회 내에서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이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답변드리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뭐 시 내부적인 뭐 국제적인 이슈는 아니고 전국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표가 되자마자 정의당 중앙당에서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제 저희 당연히 매를 같이 하고요.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좀 이제 범위를 좁혀 들어오면은 시의원 한둘이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사안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및 그것을 앞으로 전담하기 위한 특별한 전담 대책기구가 이제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맥락이 다 저희 시의원 의정 활동과도 맥이 다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재준 시장을 만나서 의원 개개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활동이 다 있죠. 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일보 입장 먼저 손드신 순서대로 제가 드릴게요. 인천일보 김은석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사실 범 여권이라 해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상계 신도시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손해하신 그런 동기 좀 알고 계시고요. 물론 제가 모르는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계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여기 좀 기술이 안 됐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사실 왜냐면은 서울 집값을 잡히게 해요. 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겁니다. 뭐 자족도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인 건 그겁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히고 해요. 집값 하락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왜 서울의 위성 도시에 대한 이기 신도시 그리고 그쪽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 여부가 가장 지금 피해를 줘야 되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 현장을 몇 번 갔는데 아직 거기서 정의당에 제가 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의 의견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고 지적도 있으셨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이번에 대책위원회를 결정하시고 그런 부분이 내년 총선을 위한 어떤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의당의 입장을 첨예한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이 밖으로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선입견을 갖고서 예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발표됐을 때 정의당 중앙당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명이 나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앙당에서 내는 성명이나 입장은 또 구체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는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명료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 중앙당에서 하는 입장이 우리 고양시나 이번에 3기 신도시 대상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의 입장을 모두 다 대변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대책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왜 주변 지역이 희생돼야 되느냐. 당연히 그에 대해서 우리 수도권 지역의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을 그런 방식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대체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창릉 신도시가 됐든 아니면 부천의 그 대장 신도시가 됐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 특히 신도시 개발 방식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봤듯이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급한 신도시가 또 다른 투기 지역화되는, 즉 투기의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번 신도시 대책은 아무런 이 대책이나 해답을 못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비판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당이 총선 전략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입니까?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 달 동안 정의당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숙고와 토론과 그리고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고 그 논의의 결과 끝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인데 발표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왜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냐. 정의당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모든 사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이 시민단체가 아니고 책임 있는 원내 정당, 공당으로서 이렇게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을 갖고서 오늘 이 대책의 구성과 대책 발표에 나섰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박수택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13년에 그 홈페이지에 입장글도 냈고요. 집회에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은 그 신도시 집회에 정치인 배제 원칙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발언권을 좀 나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음에도 2차 집회에 후보에서는 계속 했었는데 좀 거부당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실제로 계속 집회에는 참석해서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저가지고 드립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네네. 지금 계속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합니다. 창릉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문제, 이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보도를 접하실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 정책이 입안이 되었고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발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염원을 정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그 충격, 영향이 있을 정책을 매우 성급하게 하였다라는 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정의당이 열심히 파고 싶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회 원내 6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가리켜서 범여권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범여권이 아니라 시민과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그분들의 편입니다. 저희는 범여권이라고 그렇게 도매국으로 다 묶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윤철 기자님 질문에 의해서 이런 답이 길었는데 핵심은 저희가 뭐 찬성해서 반대로 갑자기 성난 내용은 아니다. 또 저희가 그 시민과 결의돼서 집회에 뭐 무관심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늘 결합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 다음 순서대로 하면 우리 경기신 보호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경기신문 고정호 국장입니다. 제가 74년도에 고양시에 왔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여기 와서 집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여기 사니까 그때 정의당이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름도 없을 만큼 없었어요. 초라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많이 서 있으니까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근데 나무 정당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양시에 뭐 다른 당은 뭐 어쩌고 저쩌고 술 먹고 사고 내고 정의당은 할 건도 없어요. 제일 모범적인 당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저기 서민 했지만 서민이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한 당이고 서민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국민이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정의당이 제일 양균가적으로 그래도 제일 서민 입장에서 정직하게 토론하고 하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입당을 가면 엘리베이터까지 다 해서 전단지가 붙고 했는데 시장이 얼굴도 비치지도 않아요. 얘기도 없습니다. 아예. 그 왜 이런 시장이 누가 뽑았느냐. 시민이 고향 시민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 정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정당 위주로 오니까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좀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의당이 할 일이 더 굉장히 막중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있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숫자가 적은 만큼 자꾸 강력한 올바른 정책을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계속 떠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언론이 그 의원님들이 가서 시민의 손을 잡는 게 하루에 100명 잡는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 계속 쏟아내십시오. 그래서 언론을 최대로 활용해가지고 정의당이 그 목표를 좀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국토부나 경기도 뭐 고양시가 뭐 함께 수고할 때 촉구한다 했는데 이거 뭐 지금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가 다 함께 해갖고 하는 건데 촉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한 통속이 다 돼가지고 하는 건데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친환경도시 조성 인프라 뭐 사업성이 안 맞아요. 사업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저는 이제 그림 뭐 같은 집을 짓고 혼자 살면 좋겠죠. 근데 안 된다. 그런 부분도 보면은 정의당이 합리적으로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이해가 잘 표현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치면서 앞으로 좀 정의당이 그 좋은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강력하게 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시장한테도 견제하고 시의회도 견제하는 정당이 좀 되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드신 순서에 따라서 운정신문의 김성현님. 네, 현재 지금 운정신문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3,000명, 4,000명 정도가 계속 실시간 방송을 받습니다. 두 가지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주된 내용인데 1번 그 3기 신도시 관련돼서 도면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일산의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고향 시장 주민 소환에 대한 운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행동이 옮기고 있고요. 정의당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이 있었던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은 감사의 영역일 거고 또 사법적으로 보면 수사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이 뭐라고 알바하고 하기 어렵고 다만 분명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게 아마 의왕시 쪽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 혹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주민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소환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한 요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를 했거나 직권을 남용했거나 직무를 유기했거나 이에 해당하는 분명한 그 사유, 주민 소환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준 시장의 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시정 운영이 다소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갖지 않았다만 그게 지방자치법상 주민 소환의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불법행위,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여태까지 어떤 주민 소환 운동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주민 소환이라는 게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 소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위에서 지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초점을 이것을 처리시키건 압박력이냐 아니면 실행을 끝까지 완결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갈 거냐라는 문제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보는 견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소환 문제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의 일산 주민들의 분노와 요구들을 받아가는 충분한 압박력까지 일단 몰고 가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원칙 입장이고요. 이것은 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집회에서 정치적인 여러 단위에서는 뭐 참여나 뭐 결합을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실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국토부나 여러 다리에서 결정했는 바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실제적으로 압박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그냥 주민수화를 완결시키는 것으로 갈 문제 같으면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네, 고양이 편이신 조기자님. 예. 이게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뭐 정의당은 신도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고 있는데 어느 쪽도 아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데 대책이라는 것은 반대했다면 대책이가 필요 없거든요. 결국은 신도시의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는 뭐냐 추가적으로 부족한 점, 뭐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전면 재검토 수준도 아닌 것 같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시민들의 그 요구를 받아서 나름 그 역할을 하겠다는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말이 맞는 건지. 응?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원론적인 저희 당의 입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도시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드린 거고요. 저희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보고 지금 이 신도시 저희가 제안한 협의체의 구성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국토부와 경기도 고양시 입장을 좀 보고요. 향후 다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안이 그 기자회견문에도 정치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선명한 어떤 입장을 선택하기에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고양시의 주민들 사이에도 이 신도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고 또 이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각각 많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에도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당원들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당은 사실 이런 주민들의 의견, 당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이 소통하면서 숙고해서 어떤 정치적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존재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가져야 되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 하는 그런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릉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지난 40년 이상 본인들의 이 재산권 행사 개발권이 박탈당해 왔어요. 그러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됐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토지 수용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분들도 여러 가지 불안감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일산 지역의 주민들은 당장 이렇게 그 신도시 이 기존의 일기 신도시가 노후가 되고 있는데 저렇게 서울 가까이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는 게 결국은 이쪽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 불만 모두를 내지는 이 우려 모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입장에 서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네, 잠시만요. 일단 혹시 유수원 박 기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 질의 하나만 받고 저 질의만 받고 일단 정식 회의를 마치고요. 이후에 이제 보도자료 배포하고 남은 자리에서 이제 추가 설명이나 백브리핑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고양시의회 항에서 제가 여쭤야 건데 이번 그 시의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게 사전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된 것도 없죠.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었죠. 자, 그다음에 의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굉장히 무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입장 표명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의당의 역할이 뭐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묻고 싶은 거고 또 의장도 어떻게 보면은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의당에서 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다음에 자, 의장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근데 이거를 지적할 수 있는 당은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뿐이 없어요. 물론 자유한국당도 있지만, 근데 정의당에서 그런 발표는 없었습니다. 의장에 대해서 권고성이라도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뭔가 중앙정부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발언을 여기서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양시의회에서 어떤 역할론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정의당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인제 와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건지. 그냥 사전에 의장한테 경고성이라고 볼 수도 있던 겁니다.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의장은 굉장히 무능한 의장입니다. 의장의 역할이 없어요. 예? 행사 참석. 예? 이슈수의 어떤 신부로. 질문을 좀 줄여주시죠. 네? 아,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정의당에서 경고성이 있어야죠. 질문, 의회 역할론으로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면 되겠죠. 사실은 오늘 대책이 정의당의 한기 신도시 대책이 출범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맥이 조금 닿지는 않는 질문이라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시장께서 아니, 제 얘기는 정의당에 의해서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보다 제 얘기는. 이게 아무튼 시장께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들에게 한기 신도시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뭐 언급이나 상의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발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브리핑이라든지 세부 대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 발표라든지 소통의 자리가 공식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 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의회 내에서의 대응은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뭐 아니, 의장이 흑수만 남겨 보이는데 거기 이제 그거는 이제 경고성 발언한 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당 기자회견과 조금 맥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 보고요. 일단은 회견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지금 하나 네네. 뭐 진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경기일보 송주현 기자인데요. 그 대책이라는 게 보통 소통과 대화 뭐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해서 대책이 어느 것이든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 그 신도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시민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그분들이 이제 시장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있으면 몇 회를 요청을 했고 시장이 뭐 어떻게 거절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양시의 뭐 비서실이나 이런 데 통해서 집행부가 실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과나 정부부서 통해서 질의를 해보셔야 될 사안. 왜냐면 그쪽에 얘기를 그쪽에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볼 수 있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내용에도 반대하는 시민을 만나기 부탁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 이후에 이 주민들의 움직임에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아마 시장께서 만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주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잠깐 마지막에 박대리 기자님 여기까지만 받고 질의응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대책이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명칭이 지금 애매한데 창문신도시 대책이 이게 플레이는 아니라 그렇다고요. 대책이 구성하고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니, 명칭은 정의당 상기 신도시 대책이라는 명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책은 내부적으로 고양 대책이 일산 대책으로 나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대책위원장은 제 옆에 계신 박수택 정의당 고양 병위원장님께서 일산 대책위원장을 직접 맡으셨고, 덕양 대책위는 김혜련 전 시의원께서 대책위원장을 맡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럼 일단 질의응답은 마치고 마무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구사항 중에서 철도 인프라와 강북교통 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당 내부적으로 가닿는 시간을 가져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 활동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보도자료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정의당이 창조의 대책 기구를 출범했다. 그거 관련한 기자간담회가 이제 포인트고요. 이후에 구체적인 행동과 개별적인 정책 이슈 등에 대해서도 추가 활동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고 오늘 정의당 기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시국장님. 네. 아이고 그랬구나. 조석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전화로라도